네, 안녕하세요. 네, 2014년 9월 청춘다방이 문을 처음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춘다방은 인문학 독서 모임인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작은 몇몇 분이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독서 모임도 하시고 또 책으로 이어지던 소통이 현장까지 넓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 열풍이라는 요즘 많은 독서 모임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청춘다방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춘다방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가고 뿌리를 확장해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청춘다방과 함께하고 있는 김지희 선생님을 만나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네, 고등학교 아이 둘을 둔 40대 엄마. 네, 동네 작은 학원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 책도 좋아하고 네. 길름도 어둡고 물건도 엄청 잘 잃어버리는 좀 2%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젊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이라 그러셔갖고. 나는 무엇인가.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좀 소박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청춘다방을 소개하시면 네. 이제 신명이 나실 것 같아요. 먼저 어떤 곳인지 우리 독자분들께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청춘다방이 문을 연 계기도 좀 네. 같이 궁금합니다. 청춘다방은 그 남녀노소 음. 다 상관없이 아무나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시즌별로 그 모임 분들이 1인당 한 권씩 책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모아지면 한 시즌이 되는데 10명이 모이면 10권이 되는 거고 5명 모이면 5권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각자 이제 읽으면서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인문학 독서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청춘다방이 문을 연 계기는 사실 청춘다방 전신 같은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젊은 엄마들이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 몇 명이서 우리 육아나 이제 뭐 그런 책 같은 것들을 같이 읽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뭐 육아에 관한 책 같은 것들을 좀 읽기 시작했죠. 30대도 있었고 이제 40대 초반도 있었고 거의 30대였던 것 같아요. 모였는데 몇 명이 모여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 얘기 하다 보면은 부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죠. 눈물도 쏟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아주 길게는 안 했어요. 그 모임은 책 한두 권 정도 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여자의 시간만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뭐 교육이든 부부든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남자들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볼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단은 가장 말하기 편한 게 남편들이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에게 얘기해서 한 몇 분, 한 두세 분 호응해주고 그래서 이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여자들끼리 있을 때 육아 얘기를 했지만 계속 그걸 가지고 갈까라고 이제 말하다가 같이 뭐 이제 모이기로 한 남자분들까지 대화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럼 조금 그냥 진짜 뭘 정한 게 없어요. 그냥 책 모임 정도로 하고 뭐이 지역 뭐 나이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아무나 뭐 공개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그런 편안한 모임을 해보자. 그냥 거기 정도까지만 말하고 그냥 날짜를 정하고 그냥 지인들 아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되게 좀 허술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 모이고 첫 모임 때 그냥 우리도 뭐 이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뭐 하다가 모임에 계신 한 분이 이제 청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청춘 얘기 있고 다방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청춘 다방 어때?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름도 정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모이게 된 거죠. 기획하고 모인 모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모인 모임 그렇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네.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매주 수요일 모임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육아도 뭐 24시간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랴 또 가정 생활 꾸려 나가시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일주일에 시간을 낸다는 게 네. 매번. 근데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열의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떠신가요? 참가하신 분들의 그 뭐 열이나 참가 정도 이런 거는 좀. 예. 모임하면 한 10명 안팎? 어, 이렇게 이제 조금 모이는데 예. 구성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뭐 멤버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바뀌기도 하고 뭐 늘 이러는데 청춘다방의 가장 큰 개성은 정해진 규칙이나 선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참석도 좀 100% 자발이고 살다가 이사 가시거나 아이를 낳기도 하고 다시 직장에 재취업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 모임 못 하기도 하시고 네. 이제 그러다 또 휴가 기다렸다가 휴가 때 되면 모임에 나오기도 하시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사 가신 분이 놀러 오셔갖고 오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삶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모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멤버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죠. 처음 모임 시작됐을 때 코어처럼 모여진 그 몇 명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도 바쁘다 보면은 뭐 몇 주 못 오기도 하고 자기 이제 직장 일이 바쁘면 양해 구하고 한두 달 못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좀 만약에 청춘다방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약간 느슨한 결속력 같은 게 사실 굉장히 크게 좌우한 것 같아요. 뭔가 만약에 규칙이 굉장히 있었고 막 그랬더라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는 삶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은 배제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임에 아까 말한 대로 이사 가거나 뭐 직장 못 오시는 분들도 그 청춘다방에 참석해서 몇 주 좀 참석하시고 나 여기 좀 계속 나오고 싶어 이러면 그 카톡방에 초대되거든요. 그러면 안 나가세요. 모임에 못 나와도 카톡방에 그냥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시즌으로 책이 나온 벌써 책이 100권 가까이 이제 넘었는데 그거에 되게 그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록에 이들이 뭘 읽는지. 근데 진짜 되게 어설프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떠나도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그런 약간 느슨한 결손력 같은 게 저는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리더가 없는 거가 오래 갈 수 있었던 리더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번 모임에 오시면 진짜 놀라워요. 이게 독서 모임인가 할 정도로 동시다발 막 그 서라운드에 막 엄청 활발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참석자가 그냥 다 리더예요. 그래서 그 핵심 뭐 코어 멤버들은 있지만 그들은 그 모임이 끊이지 않게 하는 역할 정도인 거지 리더 역할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어서 뭐 다들 바빠서 못 오더라도 그 몇 명은 고정으로 들어오시니까 모임 유지되는 정도 느낌인 거지 리더가 아니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주 지나면 각자 막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막 뭐 이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본인들이 약간 자기 포지션을 자기가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모임에서 좀 뭐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안 챙겨? 그럼 본인이 사람을 잘 챙기시는 분들은 사람을 챙기고 뭐 모임 시간이나 뭐 읽어와라 뭐 어떤 거 이런 거 딱딱딱딱 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느슨하면 또 그 역할을 알아서 또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책을 또 다 성실하게 읽지는 못하거든요. 바쁘기도 하니까. 그러면 거의 막 그거가 사명인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읽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게 약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여기서 이 역할 해야겠다는 거를 알아서 그냥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코어 멤버 이제 그 멤버들의 존재야 이 바오밥이라는 공간 이것도 무시 못하고 좀 웃기는 소리지만 모임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간식이에요. 사실 간식이 진짜 어마무시할 정도로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각자 뭐 고구마도 삶아오고 뭐 뭐도 해오시 이렇게 그냥 막 해오시는데 진짜 좀 막 넘치세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장기 출석하시는 남자 이제 50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세요.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걸 외부에서 돈을 내고도 하시고 많이 해봤는데 이런 느낌의 모임이 없었다. 이렇게 그냥 좀 약간 되게 무슨
편안한 어떤 가정집 방문하듯이 음.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면 한 대 맞는 느낌? 음. 약간 간식이 되게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그냥 그리고 뭐 부담이 없고 뭐 약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도시락처럼 막 음식 이만큼 싸갖고 와서 밥을 여기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거의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아마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공유하는 이게 정말 큰 거. 한 좋은 명이었으면 것 못했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명이 그냥 조금씩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시작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네.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참가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 밖으로 좀 확장이 많이 됐나요? 그쵸. 거의 뭐 반 정도는 교회뿐이 저희 교회뿐이 아니시죠. 아니시고 지역도 뭐요 동네가 아니고 뭐 김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계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른 데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불교 신자분도 계시고 이제 마을 분인데 저희 여기랑 이 공간이랑 되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열렸을 때는 자원봉사를 여기를 지켜주세요. 여기 교회인 거 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루 종일을 지켜주세요. 그분도 그 모임에 참석돼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동네 사랑방처럼 네네. 돼버렸네요. 네, 그 다음 질문도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짧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책을 100권이나 이렇게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좀 그냥 지나가는 막간으로 다 정말 추천하고 싶으신 책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꽤 있었죠. 꽤 있었고 뭐 너무 사진하는 게 많긴 한데 왜냐면 그게 저희가 되게 유익을 누렸던 게 애초에 책을 누군가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원들이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막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육아책을 읽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거의 60 다 되신 아저씨 분이 육아책이 사실은 정말 너무 관심도 없고 네. 또 어떤 분은 정말 추리소설 막 완전히 통속적인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읽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깊은 철학 막 작항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막 락항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러신 분도 계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쵸. 독서력도 안 맞고 막 안 맞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 책은 좀 뺐으면 막 이 책은 했으면 막 이런 마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기를 되게 유익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았을 책인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손을 대보게 됐고 이제 그러다 그걸 또 이제 나누다 보니까 육아는 나한테 관심 없을 수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지나간 자신의 육아가 떠오르고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반성도 되고 또 저 아픔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약간 뭐 세대든 뭐 남녀를 떠나서 서로 공감하게 되는 게 늘고 그래서 책들이 되게 유익이 많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실망한 책들도 사실 있긴 했고 이제 막 뭐 또 명성 보고 수출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건 뭐지?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 책을 딱 고르면 작가라든지 어떤 내용 때문에 꼬리를 물고 또 연관된 책들을 읽기도 하고 제목은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되겠는데 엄청 많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관심이 다른 분야까지도 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네네. 같이 지내는 엄청 방대하죠. 나중에 제목 보내드릴 수 있는데 뭐지 이게 무슨 네, 맥락으로 읽었지 할 봤어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인문학 하면 딱 이게 뭔가 규정되어져 있는 이게 있는데 인문학이 아니구나. 다 있구나. 서로 많이 존중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해 드리고 싶은 게 읽다 보니까 아이들 모임도 있다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 저희 애들도 있지만 다 어떻게든 시간만 나면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 한번 해볼까 이 생각하는데 요즘 특히나 집에 있고 이러니까 스마트폰이 정말 애들 하다 보니까 책은 뒷전으로 많이 밀리고 책 해봐야 애들은 깨끗해 만화책, 학습만화 빠지잖아요. 근데 이건 보니까 그때 설계서를 읽어보니까 아이들 책 모임도 꽤 잘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코로나 조금 전에 사실 멈췄어요. 아이들 책 모임은. 왜냐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이제 위학년, 네. 중3, 지금은 현재 고등학생들이에요. 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동네는 다 이 동네래도 이 동네에서 가는 학교가 제법 많아요. 고등학교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멈췄어요. 그리고 뭐 이제 모임을 할 동안은 이제 모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주도되거나 될 때는 그 활발하다가 이제 그래도 거기 저랑 또 이제 아까 그 불교 신자라는 네. 그분이 쭉 이제 저희 여기 바오밥에서 같이 관계하시면서 중간에 어도연이라고 그 책 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그런 동화라든지 이런 것에 연구라기보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같이 도우셔가지고 모임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껴서 질문을 저희가 하거나 뭔가 주도가 우리한테로 오면 모임이 이렇게 확 이렇게 뭐지 좀 주저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말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저희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냥 이렇게 방관자 입장으로 있으면 오히려 애들이 조금 막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스로가 자기들 거가 돼야 이게 막 좀 재미도 붙고 자신감도 붙고 뭐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좀 애들이 커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멈췄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춘 상태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애들 자료 이제 고등학교 된 아이들 좀 모아서 영화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임을 책 말고 예. 영화로 좀 생각 좀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학교 때문에 삶의 형태가 애들이 되게 다양한 거를 아는 것 같지만 되게 또 획일적이더라고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삶의 형태가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입장의 삶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영화로 주제로 좀 나눠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나 해석들이 좀 다양하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안에서 이제 대학 가는 거 말고 다른 꿈이나 다른 인생의 개념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고등학교 애들하고 책 읽기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애들은 책 읽기가 거의 이제 독서라기보다는 그 학종에 기록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다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로만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영화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엄마와 딸이 같이 하는 영화 모임 해갖고 여자의 삶에 대한 책 영화만 계속 본다든지 아무튼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영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짧게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또 공동 운영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청춘다방이 시작도 이제 교회 내에서 시작이 된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또 6년 동안 진행을 하시다 보면 교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사회 현실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깊어지실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교회의 사명? 네, 너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느끼신 생활 속에서의 고민으로 특히 청춘다방 활동하시면서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동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교회 자체가 저희 교회도 청춘다방하고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라는 그 사역자가 존재는 하는데 그 목사가 핵심적인 리더십이 아니고요. 약간 그 아까 청춘다방처럼 좀 그러니까는 팀들이 막 있어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중고등부가 운영되면 중고등부 팀이 되는 거고 바오밥이라는 공간이 운영되면 바오밥 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하고 함께 뭘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걸 기획하는 함께하는 커뮤니티 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팀들이 막 존재해요. 그럼 이제 그 팀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팀원이 그 중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팀장을 뽑고 그럼 이제 그 팀장들이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약간 그러고 이제 그래서 뭐 어느 팀이 핵심이 돼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팀들은 또 거기 서포트하고 그럼 이제 목사는 뭘 하냐? 목사도 그 팀들이 속해 있어요. 어느 팀의 팀원이고 어느 팀의 팀장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어느 팀에 들어가서는 그냥 팀원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고 일단 이제 설교 같은 것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설교자가 많아요. 뭐 신학을 꼭 하지 않으신 분도 조금 설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신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청춘다방처럼 조금 자발적이고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게 굴러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년 계획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약간 막 같이 가죠. 그 상황에 계속 같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교회라서 공동 운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개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좀 다니고 같이 청춘다방 하고 하면서 사실 청춘다방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신앙을.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모임을 하시면서 사실 거의 다 그런 시점이나 고백들을 하셨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관련된 책이 그쪽 책들만 읽고 왜냐하면 인문학하면 깊어지면 굉장히 신앙과 반대되거나 내 신앙을 막 흔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쪽 책을 읽다 보면 뭐 철학, 뭐 사회학 여러 가지 읽다 보면 뭔가 막 의문이 생기고 막 이런.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보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되게 있구나 우리도 몰랐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모임을 깊이 하면서 되게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굳게 한다는 거를 다들 경험을 조금씩 하셨어요. 그런 이제 기간들이 있고 다들 방황하는 기간들이 있으시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신앙은 그 어떤 리더십한테 이렇게 다 그 자기를 맡기는 그런 신앙 말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따지면 신앙의 그 심층적인 어떤 그 진리 속으로 더 깊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얕아질 게 아니라 개인은 되게 더 심층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게 굳건해지면 세상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세상 속에 깊이 눈을 돌리는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 그 심층적인 신앙의 본질 속으로 조금 깊이 들어간 그걸 가지고 좀 세상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같이 좀 연대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이제 좀 예전에는 다 교회로 불러 모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들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랄지라도 자기 세대, 뭐 자기가 가진 공간, 자기 영역 그런 거에 그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들로 서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좀 더 건강해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저는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청춘다방도 사실은 되게 훌륭한 고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운데 지점 같은.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 설명 글에 보니까 공유된 책 읽기는 행동의 공유도 쉽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좀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모임인 거잖아요. 소모임은 이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런 자기 안에서의 상호 돈독함에서 끝날 수 있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실제로 이렇게 적힌 걸 봤었는데 이런 행동 공유를 가져온 게 결국 이거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또 답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좀 어떻게 활동은 그러면은 실제로 공동행동이나 공동의 사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행동을 공유하는 것은 의도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다 보니까 소설, 시만 읽는 게 아니라 정치학적인,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막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모인 분들이 오랫동안 사회에 관심 많으셨던 분도 있고 개별로 뭐 그런 운동 같은 게 참석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혀 진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애기 키우고 집에만 계시는 뭐 동네 아줌마도 계시고 막 구성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 책들을 읽다 보면 이제 거기에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 더 얘기를 실제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그
삶의 범주? 예, 속하지 않았던 영역이나 부분들에 대한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생각 못 해봤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모임 중에. 근데 그런 영역이 있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먼저 전환이 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청춘다방이 한 6년 동안에 너무 굵직굵직한 사회적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월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막 이런 일들이 막 굳건히 막 터지니까 이제 막 책 나눔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면 모이면 아무래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잖아요. 연결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게 되고 확장된 그런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한 행동의 공유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막 엄청난 행동력, 막 무슨 막 기획해서 의도가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애가 잘하면 학교 가고 뭐 우리가 동네 시장 물건값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처럼 진짜 너무 무슨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평범한 일인 것처럼 공유가 된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누군가는 세월호 강화문 천막 카페에 가갖고 1년 넘게 커피 봉사하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는 거기 그 피켓 들고 시위하는 데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또 박근혜 퇴진 집회에 가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막 아이를 데려가기도 하고 뭐 유모차클과 애기들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그 종이학 노란 종이학 네네. 접기라든지 노란 팔찌 같은 네. 거를 요 안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면 하세요 같이 해드릴게요 하면은 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하다가 지네가 친구들 가져가고 그래서 요 동네 학교 아이들이 한동안 가방이나 옷에 거의 노란 배지나 노란 팔찌를 거의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바오밥에서 그게 퍼져나가가지고 약간 문화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 이렇게 종이학 같은데 편지 써갖고 모아갖고 드리는 것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애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왜 해요 뭐 어때요 하면은 이제 그런 의견들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엄마들이 앉아있다 대답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가 이렇게 교육처럼 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뻤던 거는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뭐 사회, 뭐 나라 이런 게 다 이렇게 탁탁탁 구분이 좀 명확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얽혀 있다는 느낌? 그냥 구분돼 있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 내 삶의 일부처럼 이렇게 조금 돼 있는 느낌? 그래서 청춘다방 멤버들은 좀 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고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청춘다방 멤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나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분보다는 그러니까 공적인 거, 사적인 거가 약간 적들이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상태가 많죠. 청춘다방 멤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아까 지역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에서 책모임에 교육에 관한 얘기 있다 보면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지역학교에서 일들이 터진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돌봄 하시는 거기 안에 한 아이가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 엄마한테. 그래고 이제 엄마한테. 네네 이제 새 엄마시긴 하신데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조금 막 심각했는데 이렇게 묻힐 뻔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그 돌봄 교실을 하고 있던 거기 아이를 보냈던 학부모 한 분이 이제 그걸 보고 이건 덮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싶으신데 이 오다가 가서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관심도 없고 말하면 또 아무래도 또 조용해 막 이미지 안 좋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러시다가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청춘다방이라기보다는 바오밥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여기 오셔서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지냈던 분들이니까 와서 막 저희가 여기 항상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막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뭐 이거 묻히면 안 된다. 그렇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네 엄마들 뭐 아빠들 해서 몇 명 모이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모임 때문에 그게 이제 이름은 어벤져스인데 어벤져스라는 학부모 모임이 됐어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일은 굉장히 손가락 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저희가 교육청도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교장 선생님 징계까지 다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아이의 그런 어떤 사후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이 그걸 한 거예요. 같이 그 끝까지 멤버들이. 네. 이렇게,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멤버들이 계속 또 한 1년도 넘게 모임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같이 이제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책들을 그 모임은 이제 완전 성격 별개로 네, 책들 읽게 되고 무슨 그런 거 초빙 누구 하셔갖고 몇 번 몇 회에 나눠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종류의 책들도 또 이제 선별해서 읽고 좀 활동을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막 학년이 뒤죽박죽인데 또 이제 고등학교 나이 되고 이렇게 좀 커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지금은 안 모이고 또 코로나가 겹치고 그래서 네. 이제 또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런 모임부터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막 욕설 같은 걸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치신데 이제 아이들 입에 저희가 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게 들었는데 처음에 넘겼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건 넘길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또 여러 부분들과 같이 얘기해서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컴플레인을 넣어서 수정되고 인근 지역의 남자 중학교에서 미인 대회 비슷한 거를 남자 학교인데 그게 약간 전통처럼 돼 있었어요. 축제 같은 거에. 근데 이제 애들을 학교 보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애들이 막 되게 야시시한 여자 옷 같은 거 입고 막 남자애들이 네, 여자 하고 하면 이제 막 휘파람 불고 막 뭐 섹시하다 이런 거 학교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근이 여자라는 코드를 접근이 다 그렇게 섹슈얼리티적인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뽀셔시.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길 수는 있지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럼 좀 건의 좀 누군가 또 학교하고 끈이 닿은 분이 계시면 학부 모임을 하고 계시거나 건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그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뭐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크고 작게 그런 연결이 돼서 그런 좀 그런 식. 근데 거기에도 역시 청춘다방 멤버들이 몇 명 들어가 있죠. 그 학부 모임에도 같이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또 핵심 멤버처럼 또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춘 다방이 뭘 한 건 아닌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이렇게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교육 문제 어쨌든 학부모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네, 그럼 이런 이제 교육 문제를 그러니까 범주를 넘어서서 사실 마을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크고 작은 행사들도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촛불 이후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나 말도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청춘다방 멤버분들 혹은 뭐 청춘다방 이런 마을 문제나 지역 문제에는 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아까 말했던 청춘다방 멤버들은 한 지역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임 장소가 여기다 보니까 주로 이 지역 분들이 많긴 하지만 어디서나 좀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청춘다방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청춘다방에 참여하고 계신 그 멤버들이 각자 자기 개별로 자기 지역과 여러모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좀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바오밥이라는 공간과 여기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맺고 있는데 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근데 그 관 같은 데서 그 질문이 따로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관에서 하는 좀 이제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저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찾아오세요 그분들이 무슨 관에서 무슨 운동을 할 건데 무슨 행사를 할 건데 인력이나 장소가 부족하시면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얘기를 아마 전에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좀 이제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게 되고 혹은 또 그 아이디어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대로 합시다 하면 또 실행하였는데 같이 멤버로 참석하게도 되고 그래서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관에서 하는 그런 거에도 함께 이제 그리고 그거하고 다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바오밥 팀 자체에서 기획해서 한 활동들 뭐 아까 함께하는 커뮤니티라는 팀에서 하는 활동들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이에요. 뭐 역사 탐방 해보자 이러면 요 지역에 사시는 청춘다방 멤버이기도 하고 여기 자주 등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초등학교 선생님 계세요. 여자 선생님 예쁘시고 젊으신데 근데 그러면 선생님 한번 강사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면 우리 강화도 탐방 한번 갑시다. 막 이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강화도 탐방을 본인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내용 기반으로 막 만드세요. 그럼 이제 버스 제절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으고 같이 이제 가족이 오든 뭐 아이만 보내든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강화도 탐방하면서 선생님 이제 그 강사는 그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약간 강사도 저희 안에서 조금 약간 그렇게 하고 마을에서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미술 전시회 같은 거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큐레이터 하셨던 분이 오셔서 영상 여기 그 영상을 쏴주시면서 일종의 전시회 눈으로 보는 전시회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이 사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셔서 일일 무슨 사진 강의 같은 것도 하시기도 하고 연극하시는 분이 오셔서 실제로 이 공간에서 연극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뭐 문화적인 게 아닌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들이 되게 좀 단타적인 거예요. 되게 좀 그리고 그 약간 행사 위주? 근데 저희가 마을에서 관계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약간 활력소 같은 느낌만 되지 장기적인 소통이나 뭐 어떤 생각을 공유하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약간 그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 약간 발표회 같은 걸 준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소문을 내가지고 아무나 신청해도 되고 추천해도 된다. 여기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피아노 잘 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그림 걸어도 될까요?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어떤 중학교 여자아이는 자기 그림을 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혼자 집에서 캘리그래피를 연습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야, 그 작품 주라 막 해갖고 이게 혼자 집에서 한 건데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피아노 하는 애들 와서 뭐그 미취학 애기부터 어른 뭐 60대까지 이제 아무나 해가지고 악기든 노래든 작품이든 뭐든 막 전시회처럼 한 거예요. 파티처럼. 근데 그날 사실 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날 저희가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인데 피아노를 친 남자아이 고등학교 남자아이인데 친다는 이유로 그 아이 가족 전체가 오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게 약간 되게 그냥 작게 그냥 저희끼리 노는 분위기였는데 오시고 그림 몇 개 건 그 아이 가족도 다 온 거예요. 그걸 전시회라고 여기다가 집게를 몇 개 걸어놨는 건데 오셔갖고는 진짜 무슨 전시회 가신 것처럼 그걸 감상하시고 그 피아노 그 가족도 이제 가시면서 약간 얘기들을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렸던 아이는 심장 쪽이 이제 오랫동안 좀 질환이 있어서 늘 걱정을 지켜봤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림도 걸고 이제 중학교는 됐지만 그런 약간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 친 남자아이는 워낙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없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특기를 갖고 있고 하면 조금 그 마음이 붙을까봐 피아노 오래 시켰는데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어디 가서 이거를 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그래도 마을 주민 몇십 명이 모인 데서 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부모님 마음에도 너무 뿌듯하고 그 아이도 한국 다치고 더 치겠다고 하고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오신 것도 놀랬고 약간 막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좀 부작용은 어린 아이들이 해서 해마다 우리 이제 그것도 언제 하냐 발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약간 저희가 꿈꾸는 소통 같은 거는 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행사 딱 하고 끝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뭐 각자 자기 삶에서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그 와중에 아까 그 광화문 광장 나간 것처럼 그 시너지가 그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게 교육이고 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닿은 공적인 일 것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 근데 그런 게 그 오히려 저희가 바오밤이나 청춘다방 생각하고 있는 지역과의 관계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는. 지역 이 동네에서 이 청춘다방 이 공간 이름이 바오밥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신뢰, 믿음 뭐 이런 게 되게 좀 깊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됐으니까 어. 조금 그래도 이제 예. 바오밥은 청춘다방은 사실 많이 모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바오밥은 이제 어. 거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웬만하면 많이 아시죠. 근데 뭐 여기 오지 않으셔도 어쨌든 여기 무료명이니까 무료고 매일 열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럴 때 밥업에 가 있어 이러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와서 애를 뭐 맡기고 이런 건 아니신데 예. 그냥 어른이 지키는 공간이고 안전하니까 거기 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기다리는 아이들이 몇 명씩 가끔 있죠. 그럼 이제 엄마들이 와서 찾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자꾸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기획되거나 뭐가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녹아들고 이렇게 좀 부대끼고 좀 그런 느낌? 그 한 번은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셨는데 바오밥 지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자꾸 오니까 이렇게 봤더니 학교 갔다 왔는데 간식도 못 먹고 늦게까지 여기 있다 가잖아요. 배도 고프고 매일 여기 가서 과자 같은 거 먹고 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브루스타를 갖고 뭘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봤더니 딸기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우유로 집에서 우유로 본인이 직접 그 요플레 같은 거를 집에서 만드셔갖고 오셔갖고 거기다 이제 딸기잼 만든 거 넣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한 컵당 그래서 이제 이게 재료값이 드니까 몇백 원 애들이 낼 수 있는 200, 3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기획한 게 아니고 보다가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엄마시고 하니까. 그럼 또 이제 그분 여력 닿을 때까지 그것도 한참 하다가 또 이제 뭐 그분이 이사 가시고 나면 또 뭐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의도성이 있지가 거의 한 않아요. 80%는 의도성 없는 게 주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정말. 와, 엄마들이 아이를 가 있어라고 하는 거면 정말 신뢰가 큰 건데요. 제가 키워봐서 알지만 진짜 맹간한 신뢰 아니거든. 아이를 안 맡기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다음 질문까지 연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학교 문제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좀 못한 말, 이렇게 좀 아쉬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한테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까지 잘 버티면 이제 완치 판정이 날 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말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원래 그 경기도 양평에 굉장히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 살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간암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골에 살던 지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연락해서 왜 거기 사냐, 왜 거기 있냐,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 빨리 내려와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그 권고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너 왜 여기 있니? 이거를 왜냐면 너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난 왜 여기 있지 진짜?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뭐 이 지역이 막 뭐 애들 교육에 특출난 뭐지 그런 지역도 아닌 거고 아까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이 지역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느낀 거는 이 지역 분들은 별로 여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이 지역을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뜨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뭔가 돈이 모일 때까지 잠깐 멈춰 기다리는 곳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뜰 생각을 하시지 이제 그런 사실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여기 오셔서 막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사가 굉장히 잦죠. 그런 동네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오래 있고 하면서 사실 뭐 저희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일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분에게라도 이 동네 너무 좋아. 바오밥이 있어서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뭐 그런다든지 일로 이사 오고 싶어. 실제 이사 온 가정도 있어요. 한두 가정 진짜로. 근데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조금 좋았거든요. 근데 아까로 돌아가면 그런 질문 받고 넌 왜 여기 있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오글거리는 답이지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때 그때 그럴 때
그게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둘러싸인 숲은 아닌데 나는 되게 사람 숲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숲의 그 한 숲, 그 부분으로 있어주고 싶고 또 좀 함께 그냥 그 사람 숲이 나무 숲만큼 서로 삶에 이렇게 약간 위로가 돼주고 울림이 돼준다는 거를 좀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왜 있지라고 했을 때 실제 또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물론 지금도 시골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그러는데 청춘다방이라든지 바오밥이라든지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5년 동안 병장 맞는데 심각한 병장을 맞는데 병장인지 모르고 지나간 세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네. 다 그 기간에도 다 일어난 일들이고 근데 그냥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거는 제가 거창한 건 아닌데 뭔가 기획되고 의도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일상적인 공간, 일상적인 시간 또 그냥 내 삶의 영역 이런 거에서 확장된 어떤 일들 그게 저는 가장 내가 진심을 담을 수 있고 또 가장 좀 진짜 함께 할 수 있고 울림이 있고 뭐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그게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에 있었던 일들에 그냥 대답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말씀 듣다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처음 청춘다방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 소모임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생각도 어쩌면 변화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많이 변화했죠. 그러실 줄 아셨어요? 몰랐죠. 이렇게 변할 거라고? 몰랐죠. 사회 우리 마을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예측하거나 않으셨던 계획하지는 않았죠. 음. 그냥 그 순간에 같이 있을 때 필요하면 음. 같이 뭔가를 하고 또 거기서 뭔가 한 발자국 나가면 또 다른 게 열리고 거기서 또 뭐가 필요하면 또 뭔가를 하고 또 열리면 또 나가고 근데 아까 한번 이렇게 질문하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주도가 되면 딱 내 영역밖에 안 열리는데 그렇게 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다 주도가 되면 진짜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되게 뜻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들 열려지고 확장되게 되고 사실 제가 광화문 그런 집회에 나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온 가족이 가서 그냥 거기서 진짜 거의 살다시피 한 것 같아요. 막 오랫동안. 근데 애들까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됐는데 애들이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였고 14년도니까 초등학교였고 그랬는데 지금도 다 그걸 굉장히 기억하더라고요. 기억하고 같이 가서 했던 이야기들 말들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죠.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 식으로 뭐가 아무튼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또 병이 오다 보니까 또 제 영역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장된 게 또 이제 마을에서 또 그걸로 소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량 코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게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이게 확장되는데 다른 사람의 삶도 이렇게 덧붙여서 확장될 때 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네.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적어준 시가 생각나.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 우리 막내가 다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힘이 나죠, 힘이. 네. 우리 혹시 위원장님 더 예. 질문하고 싶으신 거? 저기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키워드가 자연스러움인 것 같은데 인조가 자연스러움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우려고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어떤 마을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 그럴까? 어떤 뭐 그런 거를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좀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일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되게 많은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누군가를 깊이 봤을 때 다 생각되어진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못 아까 그 캘리그라피 썼던 아이는 거의 뭐 공부 꼴찌 같은 아이예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꼴찌면 뭐 거의 유령 같은 취급받거든요. 근데 쓰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줄 때 그 표정이 있잖아요. 네. 어디서 맨날 눌려있던 애가. 근데 이제 그걸 깊이 볼 때 이거 전시회 열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러움은 이렇게 좀 깊이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같이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함께 행복할지가 보여지니까. 근데 거의 그런 식으로 일들이 이거 제가 다 기획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딴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기획됐어요. 어떤 일들이 저희가 했던 것들이. 근데 그게 저는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바로 내 주변을 그냥 깊이 보면 보여지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냥. 뻔한 얘기를. 이사장님. 우리 제가 이제 중랑구의 달팽이 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여기 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책 내지 혹시 아셨나요? 달팽이. 그거 모르겠는데 제가 이경진 대표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5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라고 모여서 이 장소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월세도 자기들이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을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방과 후 시간에.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고등학교 그 친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24시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멘토로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3명 내지 4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초등학생이 아까 캘리그래피를 잘한다 뭘 한다 그런 것들 발굴해주고 자신감을 해서 이제 생활이나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게. 근데 거기에 이제 여고생이 네. 모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달팽이 마을 있잖아요. 이렇게 멘토 역할 하는 교육을 받고 이런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강력 추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이경진 대표나 이런 유튜브를 보고 거기하고 같이 교류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확장성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야기 진솔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